왜 용인을 추천드리냐면 일단 용인하고 접해 있는 성남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분당, 판교. 네, 들어봤어요. 그다음에 성남 구시가지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우리 집 15분 거리. 그리고 지금 수원, 광교 오, 광교 이쪽도 얘기 들어봤어요. 포매실도 지금 엄청 네, 오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근데 수원보다도 서울에 가깝고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은 데가 용인이거든요. 맞아요. 용인 중에서도 수지구나 기흥구 쪽에서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수지에서는 수지 전체 신축 중에 가장 싼 신축이 있어요. 아하. 네. 신축이. 네, 이거 신축인데. 끝나고 카톡으로 다 보내주세요. 까먹겠다. 네, 네. 거기 이제 수지 동천 더샵 파크사이드라고 실제로 신문당선. 근데 더샵이면 아파트 다 비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는 괜찮아요. 가격이 아직 착해요. 왜냐면 거기는 제가 제 지인들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원래 성북역이 지금 가장 비싸요. 수지에서는 신분당선 성북역이 네. 제일 비싼데 롯데몰. 동천역이 판교나 강남에도 물리적으로 훨씬 가까운데 동천역이 좀 저평가가 받고 있거든요. 와, 나 신분당선 한 군데도 모르겠어, 진짜. 와. 이거 저희가 이제 뭐 사진으로 올려서 네. 보내드릴 텐데 강남 정자 그 밑엔 몰라요. 뒤에가 숨겨진 지역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성북역, 그러니까 동천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성북역이 10억이 넘어가거든요. 뭐, 광교는 12억이 넘어가고. 근데 동천이 훨씬 더 가까워요, 서울에. 근데 여기 지금 최근에 나온 신축이 이제 9억이 좀 넘어갔어요. 와. 근데, 그리고 원래는 성북역이 대장이기 전에 동천이 이제 대장 맞아. 아파트가 있었어요. 레미안 이스트팰리스라고 이휘재 그 쌍둥이랑 같이 살던 아파트. 서원이 서준이. 네, 그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아까 말한. 거기가 제가 저번 주까지 말했을 때가 한 6억 3천. 아마 방송 나갈 때쯤이면 그게 넘어가면 이제 거의 7억 가까이 넘어갈 텐데.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네, 아마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는. 왜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9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친구가 6억대에 머물기에는 아직 얘도 그 정도 갭은 아닌 거죠. 물론 거기가 단지 수도 많고 동천사의 2차, 1차가 단지 수도 많고 위치도 더 좋긴 하지만 그런 거를 감안했어도 가격 차이가 좀 있어서 아마 가격이 따라 붙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 그게 6억대. 근데 이제 전세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세가 얼마예요, 거기는? 전세가 지금 한 4억 3천, 5천 정도 그럼 하는 것 2억 같아요. 깔고 가도 되는 그렇죠. 거네요. 아, 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거기는 이제 수지 살기 좋고 수지 전체 신축 중에 가장 싸다. 그래서 오케이, 접수. 네. 물론 역세권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 옛날 구축 빼고는 사실 역세권이라고 할 만한 아파트가 없어요. 그 대장 아파트랑 붙어 있음에도 그 대장 아파트도 역세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머지 편의시설이 좋으니까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GTX-A라고 네, 그 GTX-A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착공이 된 거예요. B나 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획 중이고 이제 하겠다라고 된 거지 실제로 파진 않았거든요. 근데 A 같은 경우는 착공을 시작한 거니까 네. 이거는 이미 뭐 판 땅을 다시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얼마나 딜레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로는 23년 개통이라고 하니까 뭐 한 1, 2년 늦어지더라도 개통이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그 전후로, 네. GTX-A 호재를 받을 곳인데 GTX 노선을 보면은 일단은 저는 이제 남부권으로 얘기할게요. 용인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업무 단지가 될 가장 비싼 땅 삼성 아, 그리고 그 밑이 이제 수서예요. 삼성이 아. 거기 지금 또 현차가 겁나. 여기까지 이제 강남이죠. 아, 이 네네. 다음 역이 이제 판교역인데 이 판교역도 지금 뭐 1단지 같은 경우는 이 역세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억에서 20억이 가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공경. 그 다음 역이 이제 용인역, 지금 구성역이거든요. 한정거장이 다음이. 근데 거기 중에 지금 거의 좀 오래됐어요, 대부분. 역세권이. 근데 그 중에 이제 준신축이라고 불릴 만한 단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2012년 입주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10년이 안 된 아파트고 착공될 무렵에 이제 10년 좀 넘었겠죠. 이제 네. 완공이 되면. 네. 그럼 거기서 이제 20분도 안 걸려서 강남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리고 네. 거기 좋은 게 유니맥도라고 유니클로랑 맥도날드가 같이 붙어 있는데. 그리고 바로 길 건너면 또 이마트 트레더스가 있고 조금만 더 가면은 뭐 신세계백화점 경기장이 생활권이 있고. 굉장히 네. 편리한 그리고 곳이네요, 거기는. 이미 거기는 약간 예전부터
기반 시설이 다 자리 잡고 있다가 지금도 막 짓고 있어. 삼성전자, LG전자 서비스센터 다 있고. 그래서 거기 보정 한화 꿈의 그린이라고 네. 걔가 아직은 6억 중반대에서 머물고 있어요. 초중반대에서. 근데 아마 내년에 삼성동 그 GBC라고 그 현차. 현대자동차가 이제 건물 짓잖아요. 그거 착공 시작하면은 바로 그 GTX 라인 중에 저평가된 데는 확 오를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세가 그 정도 껴 있으니까 가격이 6억 가능할 대니까 수 있겠네요. 네, 거기 같은 경우도 시세 상승 여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입지 좋은 데는 너무 많은데 사실 입지 대비 가격도 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주변에 너무 오른 데가 많으니까 아직 6억 정도 선에서 뭐 자본금 2억 정도 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명한 데는 그런 데가 괜찮을 것 같아요. 하하. 그러면 이제 뭐 한 1, 2억의 시세 차익은 볼 수 있겠죠. 거기 스세권이기도 해요. 수벅 드라이브인이 딱. 아니 아유, 그 동네 또 잘 알더라고요. 우리 동네. 제가 영화 그래서 동네. 왜냐면 제가 또 게스트분 나올 때마다 그 동네를 소개해줬거든요. 그때는 아마 5억 후반대, 6억 초반대였을 거예요. 근데 오, 그 뒤로는 좀 정말 올랐어요. 저 질문이 있어요. 네네. 방금 전에 1, 2억의 시세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산 가격 해서 1, 2억의 시세 차이라면 그게 몇 년의 기간인지 아니면 오를 대로 올랐다라는 기간인지 궁금해요. 뭐 그냥 거기서 실거주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몇 년에 얼마 오를 거다 이런 거는 사실 어느 누구도 예측을 맞아요. 못 하는데 근데 이제 실거주니까 지금 뭐 부동산이 막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 하고 되게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인데 거품이 덜 낀 지역 그리고 나중에라도 빛을 볼 수 있는 지역을 제 기준에서 이제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일단은 전세를 줘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이 필요할 때 내가 들어가고 그럼 둘이 모은 돈 합치고 일단 거기에 한 2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 모자란 부분만 무리하지 않는 받아서.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뭐 대출 금리가 저 같은 경우 최근에 받았을 때 2.8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서 그때까지 또 모은 돈이 있으면 대출 액수도 줄어들 테고 그쵸. 그러면 둘이 벌면서 충분히 뭐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거니까 무리한 대출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컨디션을 봤을 때 뭐 억대 연봉과 뭐 자본금이 한 2억 조금 이상 있다라고 하면은 실거주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채, 세 채 사겠다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네. 거니까 그러면은 거기가 되게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합리적인 용인으로 오세요. 근데 서울엔 진짜 없을까요? 서울에도 사실 찾아보면은 구로, 있긴 할 텐데 청량리. 제가 뭐 그때 옛날에 맞아, 얘기하기가 구로 쪽은 금관구라고 해서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신축은 못 써요. 완전 이제 되게 오래됐네. 구축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서울 구축 오르는 속도나 뭔가 그 현황과 그 경기권의 신축 오르는 속도랑 현황이 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일단은 서울 쪽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덜 오른 친구들도 이제 따라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이 워낙 다 그래도 규제 지역이니까 거기조차도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약간 수도권 갭매우기 장세라고 해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덜 오른 지역이 오를 것 같은 거죠. 이제 다들 서울 하고 서울은 뭐 모든 규제를 다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쩌면 구로에서 오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역이랑 이런 게 개통되고 하면은 네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쾌적할 수도 있고 주거 여건에 있어서 네. 인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린 거고요. 아. 물론 서울도 너무 좋고 한데 규제 계속 특별시. 규제를 받아서 네. 그 대출도 뭐 맘대로 못 받고 그리고 살려면은 또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해서 내가 돈을 얼마 갖고 있고 통장에 얼마 있고 어디서 얼마가 받았고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이 조금 도와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증여세 같은 것까지도 그런 부분까지 막 소명하면서 내 집 마련을 무슨 취조받듯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합리적으로 괜찮고 더 오를 것 같은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사실 뭐 하나 2등 카드는 있는데 이 2등 카드는 히든카드 오브 더 레코드로 레코드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야지 브리니 TV를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그리고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1, 2주 안으로 제작을 할게요. 뭘요? 이 히든 카드에 대해서는. 지금 안 가고?
네. 좋았어. 2등 카드 내가 드디어 오프더레코드로 밀당을 시작했다. 채채님한테 따로 얘기를 아, 드려요. 저한테 아, 먼저. 채채님한테 네, 그거는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이게 사실은 되게 좀 이거 어려운 아치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다가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만 얘기해 네, 주세요. 최근에 이제 이게 좀 뭔가 제가 그 리스크 체크를 좀 많이 하고 제 주변 지인 몇 명한테만 너무 간절하고 실거주 찾는 몇 명,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만 얘기를 해서 우리 제주도 왜냐면 이게 갔는데 투자라는 게 저는 정보를 줘서 뭐 예를 들어 뭐 고기가 너무 많이 오르면 밥 한 끼 정도는 사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는 괜히 원망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막 이런 거 기존에 있던 주택들 같은 경우는 추천드릴 수는 있는데 아직은 이제 진행 중인 것들은 많이는 말씀을 못 드려요. 조심스러우시구나. 네. 와. 아니, 제주도 여행 갔는데 부동산 상담만 겁나 해. 네, 그래서 저 쉬러 갔는데 3일을 상담을 하다가 와가지고 저 혼자 근데 외로이. 그래서 제가 이 두 단지를 그분한테도 추천했는데 또 두 단지보다 제가 그 마지막 히든카드를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마지막에 우리 제주도 떠나는 날 그 형수님까지 같이 오셔가지고 상담 받고 가셨거든요. 근데 함덕까지 왔어. 함덕까지. 사셨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이 영상이 주나 나가서 다다음 주쯤에, 다음 네. 주나 다다음 주쯤에 그 히든 카드를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 좋아. 저는 오늘 여기서 상담을 그럼 마치는 겁니까? 네,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른 따로. 거는 다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하고 카카오톡으로 이제 네. 얘기하면 되니까 와 근데 오늘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뭐 고민거리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고 또 엄청 많은 금액도 아닌데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내 미래가 너무 불안한데 막 맨날 고민했는데 조금은 해결됐어요. 아유, 진짜 선생님이시네. 채채님 어떠셨어요? 저는 평소에 부동산 컨설팅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곳이 없었는데 아주 요목조목 잘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조언을 들었어요. 일단 끝나고 계시면 돼요. 아유 그런 생각은 없고요. 여러분도 브리TV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와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채 만세! 안녕 이렇게 막